자, 제가 조금 전에 우려됐던 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2주가 아니라 4주 단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간 관련 소식에서는요, 공포정치 또 여성 탄압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재판에 출석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뉴스픽5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신체코의 뉴스픽 5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요. 다시 2,000명 돌파, 총성 울리는 아프간, 가석방후 첫 재판, 종부세 상위 2% 폐기,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4주년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 예상한 바대로였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이동량이 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152명, 발생 이래 두 번째로 큰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4명 늘어난 390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도 13명 추가됐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틴다. 의료 인력 확충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하라. 네,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도 1년 반을 넘겼습니다. 일선 의료인들의 헌신이야말로 K방역의 상징이었죠. 할머니 확진자와 화투 친구 역할까지 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인 8만여 명이 보름 뒤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신규일 때보다 더 출근하기가 싫고 힘든 그 신발에 땀이 찰랑찰랑 거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의료인들 덕분에 늘려요 라는 캠페인을 하긴 했지만 모두들 저희를 미쳤습니다. 저희는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고한다, 희생한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밖으로 변호사들 도와줘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밥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감염병동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3교대 간호사 10명 중에 8명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발에 땀이 찰랑거릴 정도로 뛰어도 쏟아지는 확진자를 다 돌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인 인력 확충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교섭을 해왔지만 돌아온 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대유행 한가운데서 전면 총파업 투쟁을 결단했겠는가.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현재의 인력 수준, 땜질식 인력 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자, 이제는 정부가 공언한 짧고 굵은 거리두기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한 달 반째 이어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 한 번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생활방역위원회는 기존의 2주씩이 아닌 4주를 통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될 경우 이달 23일부터 추석 연휴 직전인 19일까지 4주가 적용이 되고 또 추석 때는 분명 특별 기간을 설정할 테니까 1주 추가, 총 5주를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유행했었던 바이러스는 기초감염체 생산 지수, 즉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2명 내지 3명 정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5명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럴진데 여전히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적발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서초경찰서 누가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셔요 라는 신고를 받고 업장을 급습했는데 짐은 그대로, 손님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자, 그때 옆 건물에서 옥상에 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단속을 피하려고 도망친 손님과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어차피 확인 다 됐어요. 위에서 사진 찍었기 때문에 다 나와요. 나오세요. 비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 다 나오세요. 자, 내려와 보시죠. 이게 위험한데. 자, 아침 9시쯤에 총 34명 검거가 완료됐습니다. 업주는 단속을 피하려고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거리두기 4단계에선 손님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합동 특별점검단은 지난 7월부터 약 40일 동안 다중이용시설 9만 7,529개소를 점검해서 방역수칙 위반 한 사항을 14,792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성 울리는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간을 점령한 무장조직 탈레반, 복수는 없다, 변화와 안정을 찾겠다며 유화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다시금 2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시내와 공항, 거리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탈레반은 아프간 국기 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실 영상은 한 인권운동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한 소녀가 탈레반이 오고 있다면서 군인을 향해 울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카불 공항에서 미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소녀인데 탈레반은 공항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아프간인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접근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CNN 보도에 따르면요. 탈레반 대원들이 내 아이가 있는 민간인 나지아의 집을 찾아서 음식을 요구했고 가난해서 음식을 해줄 수 없다는 어머니를 총으로 때린 뒤에 수류탄을 던지고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세 형제를 잃고 홀로 남은 딸은 두려움에 떨며 절규했습니다. 무장 상태의 민가 방문은 새 정권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Of the government is clear. That is an Islamic government. Sharia law would be, of course, there would be no democratic system at all because it doesn't have any base in our country. That is we are working on. 이런 가운데 국민을 버리고 도망친 아슈라프 가니 전 대통령,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가니 전 대통령은 헬기에다 실을 수조차 없는 약 2천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를 차 4대에 나눠 싣고 도피해버렸죠. 아프간 대사관은 그를 공금 횡령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در افغانستان جمهور رئیس به یو ور بیا د افغانانو د سترګو په وړاندې په دار ځړول شوی وي او یوه لویه شرمناکه تاریخي فاجعه به بیا تکرار شوی وي د له منځه وړلو لپاره ډېرې هڅې وشوې او حتی داسې بې بنیاده او کاذب تورونه ولګول شول چې پیسې انتقال شوي دي. 그리고 미국에선 철군이 성급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CIA 등 미 정보기관이 아프간 붕괴를 사전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빨리 벌어졌다며 오판을 인정하면서도 이 철군 결정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The time frame of a rapid collapse that was widely estimated and ranged from weeks to months and even years following our departure. There was nothing that I or anyone else saw that indicated a collapse of this army and this government in 11 days. So you don't think this could have been handled? This actually could have been handled better in any way? No mistakes? No, I don't think it could have been handled in a way that we're going to go back in hindsight and look.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은요. 가석방 후 첫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일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을 한 건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시세 조정 및 분식회계 등의 불법 행위를 승인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석방 뒤 첫 재판입니다. 입장 있으실까요? 경영 황도가 취업 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취업 승인 신청하실 겁니까? 오늘 재판에 임하는 마음가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이 재판은 거의 매주 목요일에 잡혀 있어서 당분간은 수시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시작이 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공격받을 위험이 있는 피고인을 법원 직원이 동행하면서 보호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부회장은 가석방 직후에 삼성전자 서초 사옥을 찾았고 이에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취업 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법 해석에 열쇠를 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몇 년째 무보수이고 또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요. 종부세 상위 2% 폐기입니다. 자, 오늘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지됐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또 조세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11억 원은 현재 집값의 상위 2%를 계산해서 나온 숫자인데요. 일각에서는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는 납세 대상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억 원이 상위 2%가 아니라 5%에 해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일단 이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쟁점 법안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단독 기립 표결로 국회 문체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지만 의석수를 납세한 민주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해당 법안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담았지만 이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또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컸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안 역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요. 국민청원 4주년으로 잡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청원 게시판엔 하루 평균 725건의 글이 올라왔고요. 누적 글이 104만여 건, 누적 동의자 수는 2억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의 답변 기준인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도 모두 2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주년을 기념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난임 시술 치료비 지원, 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등의 청원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근엄 밖의 청원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 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글 무엇일까요? 답은 바로 텔레그램 엠번바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이었습니다. 무려 271만 5,626명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이 청원이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엠번방 방지법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다만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여론몰이를 통한 부실 입법, 또 정치 공방으로의 변질, 가짜뉴스 범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